네, 절대부등식 두 번째 강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1번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한번 연장을 해보면 예. 지금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잖아요. 맞지? 근데 사실 이거를 밝히기 전에 요 친구를 두 배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밝혀도 되거든요. 왜냐면 두 배를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친구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왜 두 배를 해줘야 되겠어? 그치? 우린 사실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금 다 같게 처리를 하시려면,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모르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추가할 거 없고요. 여기 뒤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한번 추가를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매우 운이 없게 이 친구들 모두 다가 0이 되어버리면 0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양수고 양수고 양수니까 다 더해버리면 0보다 크겠죠. 물론 뭐 셋 중에 세 개 전부 다 0이면 뭐라 그래야 되지? 0이면 이제 0이 되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죠? 좋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제 2번과 예제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 1번이 지금 풀이가 없죠. 문제 1, 2번을 풀어드리는 게 나으려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예제 2번과 예제 3번을 할 건 뭐 다 풀어달라고? 다 풀어주면 안 되지. 다 풀면은, 물론 저는 다 풀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어쨌든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강의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굉장히 길어지면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일단은 짧게.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좀 상처받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좋아요랑 구독하기 반드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스튜디오를 딱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이제 있는데, 동영상을 올려본 사람들 알 거예요. 올리면은 자기가 찍은 강의가 얼마 동안 학생들이 지속하여서 봤는지가 딱 떠요. 근데 댓글은 역시 영준쌤 멋져요. 강의가 아주 환상적이네요 했는데, 본 애들이 갑자기 한 20분 중에 한 1분 보다 다 꺼버렸어. 그럼 뭐야? 그 1분 동안에 환상을 느꼈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저의 매력은 아주 다분하니까요. 1분 만에 저의 매력을 알아보시고 황홀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좀 이제 우리가 뭔 얘기야? 결론은 뭐야? 끝까지 받아라는 거지. 상처받잖아. 뭐 제가 강의를 잘하면 알아서 이제 끝까지 보게 된다고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네. 그럼 어쨌든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구나. 그럼 제가 문제 1번하고 2번을 풀도록 하죠. 문제 1번하고 2번을 풀고 예제 2번과 3번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증명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문제 1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A하고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1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아까 전에 문제에 착안을 해본다면 이 친구도 2배를 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2배를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밝힐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고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해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에 대한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괜히 풀어준다 그랬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양수고 양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아야 2번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요? 그치? 문제 1번은 안 풀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 그지? 예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선택장애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결정했다가 바꿀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바꾸는 거거든요.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A가 0보다 커나 같고 B가 0보다 커나 같아요.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루트 A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교과서대로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 이러한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 시작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큽니다. 한마디로 A하고 B가 둘 다 양수죠. 그렇게 돼 있을 때 A-B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그걸 제곱한 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지?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여기다 더하기 4ab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제곱에다가 더하기 4ab를 한 이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더 좋은 증명을 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거지. 이거 뭐야? 당황하지 마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하면은 이거는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제곱이 되잖아요. 그거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 4ab를 했을 때 그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4ab를 살짝 넘겨주면은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4a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그 양변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딱 씌워주게 되면은 어차피 두 수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양수 확정이니까요. 루트를 씌우면 a 플러스 b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절대값을 씌우는 건데 어차피 a도 b도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값 없이 나올 수도 있죠. 맞죠?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오게 되죠. 루트 4는 2로 나타내지고요.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루트를 씌워도 아무런 위화감이 들지 않죠. 허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동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물론 뭐 증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해서 산술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걸 평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중간적인 값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산술평균은 언제나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 그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요 식이에요. 이 식.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우리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 2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언제 쓰는가? 언제 쓰지? 이거 언제 쓰지? 언제 쓰냐면요. 두 수가 일단 양수일 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두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더해진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이 곱해진 수, A하고 B라고 생각하면 조금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지, 그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좀 괜찮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양수가 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언제 쓸 수 있는가를 찾았으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다시 또 언제 쓰냐면은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씁니다.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쓰고요.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곱이 일정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곱이 예를 들어서 뭐 4가 된다라는 그런 그 문제에서의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곱하기가 두 수를 곱했을 때 그 곱한 것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든지, 곱이 최대를 구할 때는 뭐가 일정하겠어요? 반대로. 그렇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 방법인데요. 적용 방법입니다. 이따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이거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지를 좀 이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적용 방법은 이렇게 가시는 거죠. 둘이 더한 것은 세 가지를 할 건데요.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2배
이렇게 세 가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둘이 더한 게 훨씬 더 크거나 같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이 식을 그냥 외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문제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언제 쓴다고? 두수가 양수일 때. 그리고 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합의 일정할 때 곱이 최대. 그 다음에 적용 방법은 둘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하고 루트 씌우고 2배 한 거. 아니,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하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나 왼쪽이 크거나 같았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강좌는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 2번까지만 풀고 종료를 할게요. 그지? 이제 3번은 조금 있다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 커나 같다는 걸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여기 써있는 이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죠.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 근데 왜 최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A하고 B하고 둘 다 0보다 크대요. A하고 이건 B도 없기도 하지만 둘 다 0보다 커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A가 0보다 크잖아요. A가 0보다 크니까 왼쪽에 있는 놈도 0보다 크게 되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도 0보다 크게 된다고. 그러니까 좌우가 둘 다 0보다 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것의 최소값,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아, 그런데 곱이 일정한가? 곱. 어머! 둘이 곱한 게 뭐야? 1로 일정하잖아. 곱이 일정하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이거 산술기하구나. 이렇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하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다음에 2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뭐야? 2잖아. 그럼 증명이 끝났는데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a 플러스 a분의 1이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2보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문제인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도 이제 뭐야? 이 친구도 똑같이 더해져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단 무조건 산술기하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가만 보니까 이 두 친구는 뭐예요? 둘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항을 봤을 때 2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야? 둘이 일단 양수인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이거 구성 성분들이 양수 아닙니까? A하고 B가 0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왼쪽도 오른쪽도 전부 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혔고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이 일정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둘이 곱한 것을 봤더니 어머 다 약분되고 1이 되니까 곱이 일정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확신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더한 거는 둘이 곱하면은 1이 됩니다. 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버린 것과 같다.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더한 거가 어디까지? 2까지 낮아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2 이렇게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번은 또 문제 3번도 같이 다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 다 풀어보네요. 다 풀어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